안녕하세요, 소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CAD 3D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은 화면 구성과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CAD의 화면은 2D 작업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럼 우리가 3D 작업을 하려면 작업 환경 자체를 3D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3D로 변경할 때 아이콘 모양이 어느 시점부터 3D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3D 맥스 회사를 3D 맥스 회사와 합병하고 난 뒤에 CAD의 3D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바람에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D 아이콘 창과 지금의 3D 아이콘 창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3D CAD는 아이콘을 많이 누르는데 아이콘의 위치를 사실은 파악을 어느 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 구성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가 항상 2D로 작업하는 창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바로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냐면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석에 작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이 바로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곳인데요. 얘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옆에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는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뜨죠. 거기에는 이 삼각형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메뉴가 펼쳐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도 및 주석으로 되어 있죠. 근데 3D 기본 사항이 있고 3D 모델링 메뉴가 있습니다. 3D 기본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가장 기본적인 3D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게 아이콘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예전 3D,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3D 아이콘들은 여기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3D 모델링은 우선 아이콘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면서 종류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탭 메뉴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CAD를 이용한 3D는 아이콘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능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되어지더라도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려면 원래는 3D 기본 사항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선은 3D 모델링으로 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아이콘을 명확하게 잡고 나신다면 3D 기본 사항을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3D 모델링을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명령어도 있겠죠. 3D도 당연히 명령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바로 시점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CAD에서는 정투상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2D라고 하는 것은 평면도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면도 상태였는데 아마 CAD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휠 버튼을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다가 이때 Shift를 같이 누르는 순간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버튼을 돌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XYZ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축 자체 우리가 보는 시점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명령어로 아니면 또 아이콘을 어떻게 변경하냐, 그걸 먼저 배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명령 아이콘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우리가 이제 메뉴를 바꾸면 이 아이콘 위치가 바뀌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시점을 변경하는 명령어로는 Vpoint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Vpoint라고 치면 원래는 뷰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뜨지 않고요, 지금처럼 관측점 사전 설정이라는 값이 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이 어떤 좌표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명령인지 보니까 빼기 V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빼기 치고 제가 V포인트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뷰 dir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숫자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개의 숫자는 기본값이 얼마였냐면 0,0,1이었습니다. 자, 이 0,0,1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0,1이라는 것은 원래 첫 번째 숫자 0과 두 번째 숫자 0,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 1은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앞, 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가 있다면 물체의 앞을 볼 것이냐 뒤를 볼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다만 0을 치는 순간 둘 다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방향은 좌와 우입니다. 다만 이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면 좌, 마이너스 1이면 우가 되는데 0을 하면 역시 그쪽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바로 위와 아래를 뜻합니다. 눈의 위치죠. 그래서 1을 한다는 것은 내 눈이 위에 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눈이 이 물체의 앞, 뒤, 좌우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면도가 되는 겁니다. 이 평면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0,0,1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V포인트라고 치고요 1,1,1이라고 주면 어떤 물체를 내가 앞에서 좌, 위, 그러니까 앞과 좌가 위가 보이는 XYZ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때 보는 배열과 좀 다르죠. XY 방향이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근데 잘 생각을 해주면 제가 평면도상을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는 이쪽 오른쪽 방향이 X고요 위가 Y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하게 되면 1,1,1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X 방향이 왼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3D CAD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꼭 1,-1,1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X 방향이 그나마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작업을 할 때보다는 약간 비틀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값을 주면 우리가 3D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V포인트가 단축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V포인트 치고 또 1,-1,1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3D CAD 배울 때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V포인트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V포인트를 대신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 이 뷰라는 탭에 가시면 저장되지 않은 뷰라는 이 목록을 펼치시면 평면도, 저면도, 좌측, 우측, 정면, 배면, 그 다음에 등각 투영들이 나타나죠. 이 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제가 평면도를 누르면 2D 평면도로, 그 다음에 지금처럼 1,-1,1은 남동 등각 투영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뷰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버전은 다 뷰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9에는 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홈에도, 여기에 지금 홈에도 바로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시각화 부분, 여기 시각화 부분에도 이제 명명된 뷰라고 해서 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 이 시각화가 없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에도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홈에 이 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은 얘를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게끔, 내 버전에 맞게끔. 기본은 뷰에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버전이다. 그럼 다른 곳에 그나마 내가 찾기 쉬운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면도 누르면 이렇게 평면도상 우리가 2D 작업한 창을 바뀌고 남동 등각 투영을 하면 이렇게 XYZ가 보이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게 화면 설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3D 화면 설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뷰포인트, 그러니까 시점을 변경하는 명령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5번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하고도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이걸 너무 오래 길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AD 3D가 이제 3D의 종류도 다양하게 원래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3D 이론들을 배우면 우리가 모델링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AD 3D는 이 모델링 작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D 모델링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만 끊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모델링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는 모델링법, 그러니까 객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모든 객체가 그냥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은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부피 면적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부피 면적 계산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솔리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 객체의 그룹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와이어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서피스 그 다음에 솔리드 순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와이어 프레임 형식, 그냥 간단한 선을 그리는 방식을 배울 건데요. 선을 그리는 방식이 당연히 3D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방법을 배워서 또 3D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역시 라인으로 명령을 그리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F8번 키를 눌러서 직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교는 지금 현재 X축 0도, 그 다음에 Y축 90도, 그 다음에 Z축 가능합니다. 높이값도 줄 수 있죠. 근데 어떤 버전은 바로 이 Z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주 낮은 버전에서는 직교 기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교 말고 바로 상대 좌표법으로 Z축의 값을 그리곤 했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XY는 간단하게 직교 모드로 가능하니까 제가 X로 방향 놓고 100, 그 다음에 Y로 방향 놓고 200, 그 다음에 역시 X로 방향 놓고 100, 그 다음에 이 점을 찍고요. 예전에는 이제 직교가 안 돼서 이 위로 못 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상대 좌표법으로 골뱅이를 치고 0, 0, 그러니까 XY로는 가지 않고 Z축 값 200으로만 가겠다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Z축으로 200만큼 올라간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교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치수를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정육면체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직육면체로 박스 형태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는 기본적으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와이어 프레임, 뼈대밖에 없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밖에 없는 모델링에다가 내가 서피스와, 그러니까 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3D Face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D Face FACE. 그래서 이건 단축키가 바로 3F라고 하는 단축키를 치시게 되면, 엔터를 치면 내가 면을 만들고자 하는 점 3개 내지 4개의 점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을 만들고 싶은 점을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면 3개까지 찍고 엔터를 치시고요. 4개라면 4개까지 찍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면화가 된 겁니다. 근데 화면상엔 보이지 않잖아요. 화면상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선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에 이건 묶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면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렇게 면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각화 작업이 예전에는 바로 hide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요. 명령어는 HID이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HI만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HI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이 윗면이 면이 되면서 이 뒷부분이 원래 있는 이 선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지금처럼 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은 제가 보시면 화면 자체가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는 화면을 옮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RE, 리젠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리젠은 화면을 다시 재구성하기 때문에 RE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이드가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휠 버튼 눌러서 객체를 옮길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 CAD 자체를 굉장히 어렸을 때 배웠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귀찮았었어요. 그래서 3D 작업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왜냐면 94년도에 윈도우가 없었던 시절에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쳤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화가 되니까 하이드나 리젠을 쓸 필요 없는 거죠. 예전엔 저는 뭐 하나 만들면 하이드, 또 리젠, 또 뭐 하나 만들면 하이드, 리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꿨냐? 바로 원래는 어디에 있냐면, 원래는 뷰를 또 쓰고 그 다음에 시각화라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치되어 있는 2019 버전이 아니라 2014, 2013 이런 때는 메뉴 탭 자체에 시각화라는 탭과 이렇게 뷰라는 탭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파라메트릭이라든가 했는데 삽입이 여기 없었고요. 주석도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뷰하고 시각화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각화에 보시면
지금 여기 명명된 뷰가 있었지만 그때는 뷰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시각화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D 와이어프레임이 지금 현재 창 까맣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클릭을 하면 어때요?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휠 버튼 눌러서. 그리고 풀 때는 다시 와이어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버전이 좀 좋아진 게 홈에 모두 다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이 투영법과 바로 비주얼 스타일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꼭 이거 좀 둘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꼭 제 마음을 알듯이 누가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3D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버전이 낮으신 분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같이 안 있다면 이 두 가지 아이콘은 꼭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화면 뷰 형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면 만드는 3D 페이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면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비주얼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화면 세팅과 조합법을 배워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CAD 3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항상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자체를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은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없고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영상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막 작업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예전 영상들은 좀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아마 나중에 되면 그 영상들은 다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학습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